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할 서비스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편을 살피는 작은 행정부터 미래를 그리는 정책까지. 오늘은 국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주제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은 물론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변화 역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상대적 취약지로 꼽혀온 서울 강북권,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정책은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서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투표 전날 강북구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을 찾았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막판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던 겁니다.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하고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투자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는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제대로 된 세상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이 대통령 공약 공통 키워드는 교통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기능이 약한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과 동북선 마들방학 연장 사업, 또 지하철 1호선 경원선 지하화와 GTX 신호선 조기 완성, SRT 의정부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강북구는 신강북선 추진과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이 눈에 띕니다. 이외에 각 자치구별 공약들은 지역 수건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디지털 바이오시티를 조성하고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는 미래첨단 산업연구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태릉선수촌 시민 개방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도봉구는 K-팝 전용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를 필두로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또한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정상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강북구는 국립생태체험관과 주춤했던 시립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도봉세무서 복합청사 조기 건립 등이 주요 공약으로 꼽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의식주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부동산 재개발 문제는 주요 이슈이기도 한데요. 서대문구에서는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에서 제동이 걸려 논란입니다. 이 소식은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부가현동 일대, 총사업비 3조 3천억 원, 4,700여 세대가 조성될 예정인 부가현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려 사유는 사업 시행 기간. 이 조합은 총회에서 청산시까지라고 의결해놓고 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청산시까지 72개월로 이미 기재했습니다. 이 점이 문제라는 게 서대문구의 설명입니다. 기간에 대한 차이인데 총회 의결 받은 내용하고 저희가 들어온 신청서 내용의 사업 기간이 틀려서 저희가 좀 반려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는 사업 시행기간 변경이 법령상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권 행사 기한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조합은 상반된 입장입니다. 사전 협의는 물론 공람 공고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서대문구의 반려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접수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 서대문구와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해 온 부분인 거고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의 핵심 입지로 주목받는 부가현 3구역. 하지만 변경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 그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에는 구립 탁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탁구협회가 위탁 운영하는데 회원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곳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문을 연 종로 구립 탁구 전용구장입니다. 구립 탁구 전용 시설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탁구협회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탁구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자리가 비어도 협회 임원들이 개입해 탁구대 사용을 못하는가 하면 일반인은 주말 이용도 아예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낸 일부 동호인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탁구장 폐관까지 거론됐습니다. 기존에 과일 이렇게 치면은 자리가 비었으면은 쳐도 되는데 그냥 못 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토요일날로 쳤었는데 거기서 별도로 다른 팀을 주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기존 회원들한테 사용해서 받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별도로 자기 돈을 받아준 거예요. 사용하겠고. 지속된 민원은 구의회까지 번졌습니다. 1년 단위로 탁구협회와 수의 계약을 했고 협회는 구청에 연간 임대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정산이 쉽지 않은 종로구 탁구협회. 지난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문제점을 구의회가 제기했습니다. 공개 모집했다던 공공 일자리에 탁구협회 임원이 채용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월 150만 원씩 구 예산을 받았지만 정작 공공 일자리의 역할이었던 전용구장 청소는 허술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사무실도 막 개판 더럽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지저분했는데요. 1년권씩 사용 끊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 같은 문제로 구청은 협회와 재계약을 종료했고 4월 중순 문을 닫았다 6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말에 우리 종로 구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민이 사용 못하고 타구 동아리가 와서 우리 종로 구민이 사용 못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종로구 탁구협회는 인건비 부족으로 주말 운영을 안 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가끔 해왔던 외부 대관은 탁구장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협회 임원들이 가서 계속 토요일 날도 가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열어줬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초대문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 한 거는 그 내에서 서로가 욕하고 서로 트러블 생겨갖고 욕하고 고발하고 그 내에서 한 거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협회하고는. 종로구는 6개월간 탁구장 전용구장을 직영 운영 후 민간 위탁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탁구협회 운영 갈등과 공공일자리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선 구의회가 감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보도 이후 종로구의 한 장애 학부모가 구립 탁구장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제보해왔는데요. 공공체육시설의 재위탁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A씨는 발달장애 아버지입니다. 올해 초 발달장애 학부모 모임에서 구립 탁구 전용구장 주말 사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는 탁구협회 관계자가 탁구대 사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A씨는 토요일 탁구장 운영을 직접 확인하고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은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쓰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안 된다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날은 문을 닫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확인해봐도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위탁받은 사람들만 쓰거나 미리 약속한 사람만 쓰지 너희들은 쓰지 못한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주중에 치라고. 안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자치구의 탁구장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탁구협회도 그렇고 그 협회 출신의 사람들이 구위원회에 돼 있으니까 저한테 처음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계속 좋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해결.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이게 좌절되고 또 다른 구위원이 해결해 주려다가 또 못 해준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결국은
아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리그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로구청도 난감한 상황. 구가 직영제 전환을 위해 협회에 구장 열쇠 반납을 요구했지만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직영 운영을 재개한 겁니다. 또 구청이 요구한 탁구협회 회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종로구 탁구협회에 확인해봤습니다. 저한테 한 번 전화 문의는 왔어요. 그때 사항은 그분들만 이렇게 별도로 자의를 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갔을 때 열쇠를 이야기하고 했으면 바로 줬을 건데 제가 15를 좀 왔어요. 열쇠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탁구장을 재위탁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공단 측은 수십 년째 관행적으로 재위탁이 이어져 관리가 허술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게 맞는데 사용을 하지가 못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 안 해줘가지고 그 회원들이 계약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불편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서 요번에 다시 탁구장을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이제 지청에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10년 넘게 탁구협회가 위탁해온 종로 구립 탁구 전용 구장.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로 일부 회원만 이용하는 기형적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이 상시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접근권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평등권의 위반이고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 도심 속 고지대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 어느 정도일까요? 한여름 땡볕도, 한겨울 눈길도 피할 수 없는 계단과 가파른 언덕이 일상인데요. 서울시가 고지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나섭니다. 화곡동, 숭인동, 신당동 등 5개 지역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저층 주택가 골목. 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어진 계단은 높고 가팔라 오르는 이들도 숨을 고르며 멈춰서게 만듭니다. 오르고 내릴 때가 여기 떨어질까 봐 우리 애들은 아주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는 굴러 떨어진다고 잡고 올라가고 잡고 내려오라는 거를 아침마다 내려갈 때마다 들어요.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시장 갔다 올 적에 특히나 조금만 무거운 거 있어도 애들을 부르거나 또 누가 대신 가져다 줘야 돼요.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오랜 세월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중구 신당동 남산자락 숲길 초입. 113m 길이의 경사 계단이 남산과 주거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이곳. 사실상 단절된 길입니다. 종로구 숭인동 창신역 뒤편.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115m 길이의 계단입니다. 경사도가 30도가 넘는 이 언덕길은 관광객과 학생들도 매일 오르내리는 길인데요. 앞으로는 낙산공원과 한양도성길을 오가는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고지대 불편을 덜기 위해 강서구 화곡동과 관악구 봉천동, 광진구 중곡동과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에 수직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후보지 25곳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엔 난간 설치와 노후 계단 정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점은 서울역이 될 예정인데요. 이 노선이 신설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에서 서울을 오가는 유일한 광역교통수단인 3000번 버스. 하지만 지난해 7월 하루 23대였던 운행 대수가 8대로 줄면서 강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구는 3000번 버스 증차와 함께 새로운 광역 급행 노선 M버스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설 버스는 강화에서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급행 노선으로 지난달 말 인천시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기존 3000번 버스는 강화 6곳, 김포 12곳, 서울 12곳 등 총 30곳의 정류장을 경유합니다. 이에 비해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M버스는 강화 5곳과 김포 1곳, 서울 6곳만 정차해 종점인 서울역까지 사실상 직행하는 노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1시간 내 진입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광역급행 M버스 신설은 강화군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강화 서울 간 1시간 진입 및 광역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되어 정주, 생활인구 유입 및 서울역 연계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대 등 강화군이 한층 더 도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번 M버스 도입은 박용철 군수의 주요 교통 공약 중 하나로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사전 준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향후 M버스가 도입되면 서울역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는 만큼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 M버스 신설 여부는 국토부 대광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뉴스가 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 뉴스 시간입니다. BTV 뉴스 보도 후 SNS 댓글창에 달린 시청자 의견 함께 살펴봅니다. BTV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 현실에 대한 후속 보도로 지난달 22일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한국 사회가 안게 된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6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긍정, 부정, 우려 등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서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댓글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다인종 사회가 되는 건 골치 아프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댓글. 앞으로 채용 트렌드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학생이 느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치안 유치도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다름은 언제나 불편과 불안을 잠재하고 있다. 인종차별을 말하기에 앞서 공공예절 교육 등 문화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거다라는 중요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에 있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는 등 쿼터제가 필요하다라는 댓글.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엄격히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편과 불안을 잠재울 정책과 대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4일에는 종로구 탁구 전용구장이 직영제로 임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구립시설을 탁구협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데요.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는 시청자 댓글 의견이 함께했습니다. 협회와 동호회 갑질로 일반인이 운동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사설하지 왜 세금으로 지어서 사설식으로 운영하냐라는 댓글. 철저히 조사, 불법 시 강제 퇴출, 최대한 강력하게 문제 좀 해결되도록 해달라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구민 세금으로 지은 거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는 댓글. 또 사립 탁구장 비용 너무 비싸다. 서울시는 구마다 구립 탁구장 건립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일하는 사람들 쉬는 날이나 주말 퇴근 후 이용하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이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회 현상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 저희가 짚어가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뉴스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BTV 서울 뉴스를 보시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 그 출발점은 늘 국민과 구민입니다. 행정이 책상 위를 넘어 삶으로 들어올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길 기대하겠습니다. BTV 주말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한 주 또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